네, 2020학년도 이화여대 모의논술 분석 자연계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입니다. 예, 혹시 자연 2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자연 1 풀이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1과 2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겹치는 부분은 자연 1에서만 설명하고 2에서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우선 자연 1 문제 1 보시면 부등식을 증명하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증명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인데요. 유명한 부등식으로 베르누이 부등식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뭐 이거를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여기 써놨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자연수가 등장하는 문제는 귀납법으로 풀면 되겠고, 다른 문제들은 함수의 최소와 최대를 구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나 뭐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되겠죠. 네,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조건은 x가 -1 이상이고 항상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성립함을 보여라.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귀납법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죠. n이 1을 집어넣으면 그냥 자명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그다음에 귀납법을 쓰려면 k일 때 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좌변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k일 때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써보시면 지금 k일 때 가정에 의해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고요. 이 주어진 x가 -1 이상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두 번째 곱해진 1 더하기 x는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kx 제곱 항이 항상 0 이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k 더하기 1인 경우가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귀납법에 의해서 끝나겠고요. 네, 2번은 지금 1번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면 x가 범위가 달라졌죠. x가 -1 이상이어야 방금 썼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냥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올 문제들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쓸 텐데 지금 좌변이 우변보다 항상 크다.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좌변 빼기 우변을 x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함수의 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보통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겠죠. x에 관한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요. 미분을 해보시면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일단 미분값이 0이 되는 x 값부터 찾아보면 쉽게 뭐 x가 전체 실수라고 치면 -2와 0임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부호를 쉽게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이 fx가 -2 전까지는 증가하고 -2에서 0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0을 지나면 증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2 이상일 때니까 0에서 f가 0에서 최소값을 가지면 알 수 있는데 0을 실제로 넣어보시면은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범위에서는 f가 최소값이 0 이상이니까 항상 값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끝나겠죠. 3번도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변 이게 보면 문제가 사실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방향도 다르고 지금 범위도 3가지가 있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 빼기 우변을 역시 함수로 만들어서 이 함수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범위는 -1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도함수를 구할 때 이제 r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하간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뭐 이렇게 쉽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0이 되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 아까는 마이너스 2라는 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범위를 이렇게 좁혀놨기 때문에 x가 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f'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세 가지니까 일단 첫 번째 경우인 r이 0에서 1 사이인 경우를 좀 자세히 보고 뒤의 경우는 다 비슷하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항과 비교하려면은 이제 얘가 1과 크기를 비교를 우리가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편의를 위해 이 t의 r 빼기 1승이라는 함수를 새로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t 자리에는 항상 양수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범위는 양수로 놓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승은 r 빼기 1이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r 빼기 1이 0보다 작겠습니다. 네,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는 거는 이 t의 r 빼기 1승이라는 함수는 감소함수다. 그래서 x는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가지만 0을 주변으로 어떻게 된 0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0까지는 0 전까지는 이렇게 1 더하기 x가 1보다 작아서 방금 gt의 감소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걸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이 또 역시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이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역시 되기 때문에 또 t가 t의 r 빼기 1승이 감소함수임을 이용해서 이번엔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수가 되겠죠. 여기는 아직 양수고 그래서 f'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증감표를 잘 생각해 보면 이 함수가 x가 0에서 극대이자 최대임을 알 수 있겠고요. 따라서 그 다음에 뭐 x 0인 점을 실제 집어넣으면 값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가 값이 항상 0 이하이다. 그러므로 f가 뭐였냐면 좌변 빼기 우변이었는데 따라서 좌변이 항상 우변 이하이다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인데 r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이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 함수를 보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표현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작을 때는 gt의 감소성을 이용하여 여기가 양수임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r이 음수니까 곱하면 f'x가 이 구간에서 음수이고요. 이제 0을 지나면 이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서 음수 곱하기 음수여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 fx가 x는 0에서 극대이자 최대가 아니라 극소이자 최소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fx가 0일 때 값인 0 이상이 항상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뀐 부등식이 얻어지겠죠. 마지막으로 r이 1보다 클 때도 지금 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이전과 비교해서 r 빼기 1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t의 r 빼기 1승이라는 함수가 이전까지는 감소였는데 이제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들이 좀 바뀌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역시 이렇게 돼서 이제 증가성을 이용하여 이제 이러한 부등식을 얻겠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r이 양수니까 곱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fx가 음수가 되겠고요. x가 다른 구간에 있으면은 이제 이쪽이 부호가 바뀌겠죠. 방금이랑. 그래서 r은 부호가 똑같고요. 그래서 f'의 부호가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시면 증감표에 의해서 fx가 x는 0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이 0이니까 그때 fx는 항상 0 이상이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인데요. 2번은 공간에 주어진 도형을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를 잘 파악해야겠고요. 그다음에 공간 안에 주어져 있는 도형의 부피나 정사형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사형을 계산하려면 평면에 속해 있는 도형을 다른 평면으로 정사형했을 때 넓이는 그런 것을 알려면은 평면 간의 이면각
사이각을 구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런 각들을 벡터의 내적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사실도 잘 아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원이나 여러 가지 도형의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줄 알아야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함수의 최대값에 관한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어진 점 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벡터가 지금 t 곱하기 어떤 숫자로 주어진 단위 벡터 방향으로 갔을 때 AT라는 점이 있다. 그다음에 PT는 이제 그 점을 지나고 이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 되겠는데요. 언제 t가 어느 값을 가질 때 이 반지름이 1인 9와 9가 지금 반지름 1인데요. 반지름이 1인 9와 한 개보다 많은 점에서 만나겠는가? 이거는 9의 반지름 1이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9의 임의의 점까지 9의 이제 겉면까지의 거리는 항상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가 얼마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구하실 때 PT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평면 사이 거리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훨씬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수직인 벡터를 줬기 때문에 그냥 이 수직인 벡터의 길이를 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n이 단위 벡터니까 그냥 길이는 t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그냥 t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의 절대값이 1보다 1의 미만일 때는 9가 이 평면과 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그림 같이. 그래서 범위는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날 때는 이 반지름 이 만나서 생기는 교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간단한 그림을 그리시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 교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임의의 점을 고르면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의 길이가 절대값 t였고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고 이 점은 구상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거리가 1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시면은 간단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였던 그림에 지금 이 평면이 9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올 텐데 이 두 부분의 부피를 구하여라가 이제 이 다음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 지금 벡터로 이루어진 이 직선을 축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임의의 단면, 수직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 넓이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직 단면이 이미 이렇게 원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반지름도 알았으니까 수직 단면의 넓이를 다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일 테니까 이게 이제 수직 단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어느 범위에서 적분을 해야 하는가? 근데 지금 t를 하나 주어졌고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움직이는 변수를 t로 또 쓰면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s라는 변수를 하나 해서 이제 이것을 적분하면 되는데요. 이제 윗부분은 t에서 1까지 가겠고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1에서 t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식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인 문제가 되겠고요. 적분식을 세우시면 실제 적분 계산은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방금 생겼던 그런 도형 중 하나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임의의 t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t0에서 반지름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t0를 구하고 그때 나누어진 이 위에 있는 조각을 xy 평면으로 정사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0를 먼저 구해야겠죠. ft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언제 최대인가 보면 식이 너무 간단해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t제곱이 0 이상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t0는 t는 0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쓰시면 안 되겠고요. 근데 t가 0일 때, t0가 0일 때의 특징은 지금 그래서 나온 반지름이 최대일 때 반지름이 1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교원이 그 구의 대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반구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 반구를 정사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실수는 이 밑에 밑면에 정사형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구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x, y 평면으로 정사형을 할 테니까 어디가 제일 튀어나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이 중심을 지나고 x, y 평면에 평행한 요 대원 이렇게 생기는 이 대원 이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조각을 보시면 요 밑에 있는 3번 조각은 2번 조각의 정사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사형을 하면 3번 조각은 그냥 없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윗부분만 하면 될 텐데 윗부분을 할 때도 이 정사형 하고 있는 평면과 평행한 요 평면의 수직인 이런 YZ 평면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온 다음에 각각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부분은 9의 4분의 1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정사형은 그냥 요 밑면의 정사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부분도 뭐 밑면의 정사형만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개를 따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밑면은 둘 다 반원 모양이고요. 반지름은 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YZ 자, 이 XY 평면의 평행인 이 부분은 XY 평면과 이 평면이 그대로 평행이기 때문에 정사형을 해도 넓이가 변하지 않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면각을 구하셔서 이 코사인 이면각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 써 있는 거를 제가 말로 다 설명했고요. 그 반원은 각각 반지름 1이니까 뭐 넓이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이면각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는 이면각의 코사인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우리가 관심 있는 두 평면에 각각의 법선 벡터를 취해서 이 벡터의 내적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PT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XY 평면이나 뭐 그거에 평행한 평면의 법선 벡터는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내적과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하시면은 간단히 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각이 45도다 이런 말을 안 써도 됩니다. 코사인 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원 곱하기 코사인 값 해서 이제 1번과 2번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원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말하는 도형이 무슨 도형인가를 일단 아셔야겠고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나 뭐 원조각의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답 숫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논술을 하시면은 논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답을 이제 justify 하시려면 뭐 닮은꼴이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이용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산하실 때 삼각함수의 합의 공식 등도 사용하게 되겠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x축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가는 이 선분 i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분 위에서 점 A, B를 잘 잡아서 그 다음에 지금 1번 문제는 Y축의 점들에 관한 문제인데 Y축의 점 중에 I에 있는 점 두 개에 관해서 이런 각이 6분의 파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P를 다 모은 다음에 그렇게 나오는 그림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지금 이 그림에 나온 경우인데요. 그래서 선분 I상에 있는 점 두 점 A, B가 I의 끝점일 때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6분의 파이가 되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요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계산한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6분의 파이이고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고 뭐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 이등변 삼각형임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겠고 계산해 보시면 12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5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5 곱하기 탄젠트 오브 12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탄젠트 12분의 5파이의 탄젠트 값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12분의 5파이 탄젠트 그냥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합공식 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탄젠트 값을 잘 알고 있는 두 각 4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여하간 그런 삼각함수 공식을 사용하셔서 이제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때 이 m 값을 지금 구했습니다. m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실제로 논술을 하시려면 그래서 방금 구한 이 m 이 최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문제를 만족하고 밖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를 보이셔야 되니까 우선 이 밖에 있으면 안 된다를 지금 보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y축에 있는 점인데 방금 구한 길이보다 멀리 있으면 그러면은 절대 6분의 파이라는 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A, B를 아무리 잘 잡아봐야 각이 제일 크게 잡는 A, B가 아예 끝점으로 잡는 것일 텐데 그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6분의 파이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요보다 위에 있으면은 절대 안 된다를 보였고, 예, 그래서 이제는 M보다 이 안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P가 된다는 것을 보이셔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걸 보이지 않고 그냥 M 값만 구한 다음에 뭐 2배 하시면은 답이 되는 숫자는 나오겠으나 완벽한 답안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m보다 밑에 있으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6분의 파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각이 다 똑같겠죠. 닮음인 삼각형이니까. 그랬을 때 지금 요 풀이를 보시면 실제 요 길이를 다 계산했는데 당연히 요 길이가 5보다 작게 돼서 이렇게 그림 안에 쏙 들어가겠고요. 이 선분 I 위에서 각을 6분의 파이로 만들어주는 A와 B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m보다 작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y축에서 양의 y축만 지금 봤는데 물론 음의 y축도 될 테니까 실제 답은 m을 2배한 이것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약간 다른데요. 일단 끝점을 i의 양 끝점, 뭐 방금 말한 a, b가 a 역할을 하는 게 그냥 i의 끝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p가 y축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평면 아무 때나 있어도 되는데 6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p를 다 모아서 그런 그림의 길이를 구해라. 근데 여러분이 원주각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끝점이 고정되어 있고 각을 똑같은 것을 다 모아놓으면은 이제 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아래 다 있을 테니까 이렇게 눈사람 같이 될 텐데 이것의 그림의 길이를 구하려면 물론 원의 반지름과 뭐 각도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요 중심은 이 각도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모든 각이 3분의 파이가 돼서 실제 정삼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기가 매우 수월하겠습니다. 여기 5니까 여기는 5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그렇게 있고 요 반지름도 계산하실 수 있는데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10인 원에 이만큼의 각도가 지금 5파이분의 3이겠죠.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근데 그래서 그런 게 두 개 있으니까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런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네, 3번은 방금 한 것과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르죠. 지금 또 점 P는 Y축에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선분 I의 두 점을 이제 끝점일 필요가 없습니다. I에만 살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모든 P를 모아서 그런 그림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지금 이 눈사람 같이 생긴 거는 방금 나왔던 A, B가 I의 끝점일 때에 해당하는 지금 부분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와닿으시겠지만 이 안쪽에 있을 때는 답이 되고 바깥에 있을 때는 이제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논증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요 눈사람 같이 생긴 이 부분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영역으로 표현해 보시면은 이런 식이 될 텐데요. 지금 윗부분이라는 즉슨 y가 0보다 클 때는 원이 중심이 0,5 루트 3이고 반지름이 10인데 안쪽이니까 이런 부등식이 되겠죠. 밑에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다를 보이신 뒤에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왜 안 되는가? 이 영역의 밖에 있을 때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 부분이 6분의 파이가 되는데 따라서 이 각이 6분의 파이보다 작겠습니다. 근데 P를 이렇게 잡으면은 각을 제일 크게 하는 게 AB가 이렇게 I의 끝점일 텐데 그때도 6분의 파이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영역의 안에 있는 P는 왜 되는가? 그래서 P를 뭐 알파 베타라고 놨죠. 이게 왜 6분의 파이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닮음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P가 이런데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안에 있을 때도 되는 것을 보이려면 밖에 있는 그림을 축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스케일링에 해당하는 게 여기 L이라는 숫자인데요. 밖에 있는 게 반지름이 10이고 중심이 0,5 루트 3이었으니까 이것을 L배 축소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반지름이 10L이고 중심이 이렇게 된 원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이실 수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P를 알파 베타를 방금 봤던 아까 부등식으로 주어진 이 안에 들어있는 점이라고 하고 이런 진짜 L배 축소한 그림에 해당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가를 보이려면 알파, 베타가 이 0,5 루트 3L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0L인 원 위에 있다를 이렇게 식으로 쓰신 다음에 그러면 그 L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L이 0에서 1 사이다. 이 배율에 해당하는 L이 그것을 보이시면은 엄밀하게 보인 게 되겠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L이 뭔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L에 관한 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식이 될 텐데 이게 0에서 1 사이에 근을 가진다. 그 근이 진짜 이 배율이 된다. 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근을 가지는 것을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0값과 1값을 넣어서 부호가 바뀐다. 따라서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0에서 1 사이에 L의 근이 있고 그게 우리의 배율이다. 따라서 지금 이 그림 같이 된다. 이렇게 A, B가 안에 들어오게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이 F0과 F1의 부호를 보이실 때는 L 자리에 이렇게 0과 1을 넣을 텐데 이제 이것과 이것의 부호에 관한 것은 알파 베타가 이 범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사용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타가 여기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만 했는데 아래 있을 때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진짜 이 빗금친 눈사람 안쪽 부분이 원하는 영역이만 알 수 있겠고요. 실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 아까 구했던 자료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10이고 각이 3분의 5파이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쉽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원 전체 넓이에서 2분의 파이분의 3분의 5파이의 비율을 곱하셔서 두 개니까 2배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제 자연 2로 넘어갈 텐데 비슷한 문제들은 제가 말만 하고 건너뛰겠고요. 안 비슷한 문제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번 문제는 똑같죠? 근데 뒤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설해 볼 텐데 지금 비슷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뭔가 다 자연수에 관한 문제만 나오겠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1 더하기 n분의 1의 n승으로 주어진 수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은 자 1번을 사용하여 다음을 보여라. 지금 1번이 뭐였냐면
1 더하기 x에 n승인데 그냥 n을 쓰면은 헷갈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해라.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다음에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이니까 이제 나눠요. 좌변을 우변에서 나누면 이제 이것을 보이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이 부분을 잘 뜯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승이 다르니까 이제 하나 빼주고요. 승을 맞추고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시면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양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는 1번의 이 부등식을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에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려면 1번의 조건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큼을 확인을 하셔야겠고, 그래서 아까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부분인데 1번을 해당하면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라지 n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생긴 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알 수 있겠고, 방금 얻은 게 이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냥 1이 돼서 지금 아까 우변을 좌변으로 나눈 게 1 이상이다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3번에는 뭐 이전 문제를 이용하라는 말은 없지만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좌변과 우변이 m과 n이 안 섞여 있고 한쪽은 n이고 한쪽은 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을 뭐 an이라는 수열로 생각하고 우변을 bm이라는 수열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2번에서 보인 거는 우리가 an이 증가 수열임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하시게 될 텐데, 네, 3번을 임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 보여야 되는데 경우를 나누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n과 m이 같을 때는 이게 여기 지금 m으로 써 있는데 뭐 m과 n이 같으니까요. 요 승만 하나 올린 거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차이는 요만큼의 인자가 되겠고요. 이게 1보다 크니까 당연히 1보다 큰 팩터를 곱한 게 안 곱한 것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쉽게 되겠고요. 이제 n이 m보다 작을 때는 이제 방금 보인 것과 그 다음에 좌변의 수열이 증가한다는 것을 사용해서 보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이 m보다 작으니까 이제 좌변이 이제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이게 an이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이고 점점 가다 보면은 am까지 가겠죠. 근데 얘가 우변은 요거니까 방금 한 것과 같이 1 더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n분의 1이라는 1보다 큰 팩터를 곱한 거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경우는 n이 m보다 클 때인데 이 경우는 약간 복잡합니다. 지금 이 우변에 있는 bm이라는 수열은 지금 약간 다르죠. an은 여기 n과 n이 똑같은데 bm은 m과 m 플러스 1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bm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한 다음에 역수로 뒤집어 보시면은 이제 이것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an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1이 같죠. 그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것을 cm으로 놓고 이 cm의 성질을 보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n의 성질을 보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지금 쓴 cn에 해당하겠죠. 이게 뭐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에서 했던 그 풀이를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일 때 항을 n일 때 항으로 나눠서 2번의 풀이를 그대로 하시면은 뭐 이런 꼴이 나오는데, 여기다 대고 1의 부등식을 적용하시면 아까랑 거의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부등식을 얻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cn도 증가함을 보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bm이니까, 근데 bm은 cn분의 1이니까 이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m 수열은 감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지금 여기가 우변인데 원래 우변이죠. 그다음에 n이 n보다 클 때니까 n이 될 때까지 쭉 이제 감소하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커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 감소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좌변이니까 얘보다 큼을 보이면 되는데 뭐 이거는 당연히 1보다 큰 팩터를 곱한 게 되니까 성립하겠습니다. 4번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긴 x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an이라고 했었죠. 이 수열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증가하는 수열임을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밋을 취하면 2가 나오면 알고 있고 우리가 2는 2에서 3 사이임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초항은 2이다. n에다 1 넣어보면 2이고 증가니까 이상이 되겠고요.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해서 2까지 가니까 다 2 하겠죠. 2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2가 3보다 작으니까 원하는 이런 결과를 쉽게 얻겠습니다. 자연 2 문제 2는 1과 비슷한데 약간 어렵게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이고요. 지금 주어진 벡터가 단위 벡터가 아니라서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사형 문제에서 t0가 그 교원이 대원인 경우가 아니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이 벡터의 길이를 구하시면 이 경우에는 단위 벡터가 아니라서 이런 벡터가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가 답이 되겠는데 범위는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이 똑같은 그림을 사용해서 요 반지름을 계산하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비슷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부피 문제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아까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베리어블 변수를 하나 더 사용하시는 게 편한데 뭐 예를 들어 s라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이 s라는 변수는 이 예를 들어 c를 원점으로 사용하시면은 요 거리를 s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단면이 1이니까 넓이를 쉽게 구하실 수 있겠고 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주의해서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처럼 뭐 보시면 t가 아니라 이제 루트 3t 이제 이것을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고 넓이는 똑같이 주어지고요. 적분은 역시 쉽게 되겠습니다. 이제 정사형 문제는 약간 다른데 왜냐면은 요 아까 WT0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이 C를 지나고 XY 평면과 평행인 요 이 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밑에 있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정사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역시 요 평면의 수직인 아깐 뭐 YZ 평면이었는데 이제 그렇진 않겠죠. YZ 평면과 평행하긴 하겠으나 이런 평면을 기준으로 두 개로 잘라서 2의 정사형과 1의 정사형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2의 밑면 부분은 XY 평면과 각도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넓이가 되겠고요. 1의 밑면 부분은 이 이면각 세타를 구하셔서 코사인 값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이면각을 구하려면 아까처럼 벡터의 내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까는 반원이었지만 이젠 반원이 아니에요. 원에서 뭐 활골 같이 생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얼마나 떨어진 활골인가를 알려면 이 길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길이는 알고 있죠. 요 길이는 거리로 지금 우선 t0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t0는 이 반지름 값이 뭐 이렇게 된 t0를 구해라. 그럼 간단히 계산해 보시면은 3분의 1이 되겠고 그때 요 거리 평면까지 거리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타 값을 알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 값부터 구해보면 역시 법선 벡터의 내적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겠고 따라서 AF와 CF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이 지금
요 빗금친 여기부터 계산해 보면 반지름이 1인 원이긴 한데 반원이 아니라 지금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 계산한 게 요 CF의 길이를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번 부분의 밑면 역시 그냥 반원이 아니라 이런 빗금친 활골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부채꼴과 삼각형의 넓이를 사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한 두 가지 숫자를 더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연2 문제 3은 지금 좌표 공간이 됐는데요. 사실 보시면은 이해를 하시면 아까 자연 1의 문제 3과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좌표 공간이긴 하지만 공간을 제가 그려드리면 X축, Y축, Z축이 있으면은 이제 I는 X축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P가 Y축에 있고 아까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X와 Y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정확히 똑같은 문제가 돼서 답도 똑같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X, Y, Z 여기가 이제 I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YZ 평면상에 있는 점에 관한 문제인데 YZ 평면상에 있는 점을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해서 Y축으로 갖고 오면 지금 이 경우는 그냥 XY 평면 중에 Y축에 있는 이 점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길이 구했었죠. 자연 1의 문제 3의 1번에서. 근데 이제 회전하니까 이제 실제 답은 1같이 되겠고요. 아까 반지름은 구한 대로 여기 지금 안 써 있는데 이거의 루트가 아까 반지름을 구했었죠. 스몰 m 값. 그래서 1이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은 역시 그림만 이해하면은 아까랑 같은 문제가 되는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죠. 그 다음에 I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XY 평면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 Z축이 전혀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XY의 평면에 있는 점 P인데 이렇게 I에 있는 점 두 개에 대해서 파이 오브 6분의 파이가 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똑같은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이화여대 모의논술 자연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준비 열심히 하셔서 본 논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